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평가나 시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바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첫 번째 주제인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질투는 아마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책에서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공명지조 이야기를 통해 질투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명지조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상상의 새인데, 한쪽 머리가 맛있는 열매를 먹자 다른 머리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독이 든 열매를 먹고 결국 두 머리 모두 죽고 말죠. 이 이야기는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 감정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히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질투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단지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누군가가 잘 되면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거나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책에서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과 권태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는 바로 이 권태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권태에 빠진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이나 지루함이 결국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질투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잘 해내고 성과를 내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심지어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결국 타인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휘둘린다면 우리의 목표와 가치는 흐려지게 됩니다. 책에서는 질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질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멸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경멸은 상대에게 전혀 눈치채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멸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 경멸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중함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 하죠. 상대를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치졸함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갈등을 피하면서도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재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높여 상대방이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라시아는 이 방법이 가장 통쾌한 복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재능으로 성공하면 질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이렇게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질투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요하죠. 타인의 질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더 그렇죠. 동료나 상사의 평가가 우리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평가가 정말로 객관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책에서는 동료 평가, 즉 세평이 인사이동과 승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세평은 단지 숫자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친분, 그리고 때로는 질투심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가 우리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정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가치도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향 비교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고 하향 비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향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하향 비교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비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우리가 참된 이성에 따라 진실하게 살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SNS가 우리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그것과 자신을 비교하죠. 누군가가 비싼 음식을 먹고 멋진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와 평가가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 책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질투와 타인의 평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질투와 타인의 평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